안녕하세요. 네, 김기용입니다. 한 10여 분간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소개인데요. 저는 연대 법학과 나와서 박사과정 수료했고요. 행정법 강의는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평 보상법규 강의는 4년 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을 들으시건 안 들으시건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차 시험이 끝났죠. 그래서 2차 시험 관련해서 질문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 거 여쭤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목 소개입니다. 과목 소개가 원래 과목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되어 있고 세 가지 잘 아시는 보상법, 공시법, 감정평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시험 과목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험 과목은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공시법, 감정평가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학원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법, 개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법규가 두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두 과목으로. 그래서 왜 행정법을 따로 공부를 하는가? 우리는 법 3개만 알면 되는데 왜 행정법을 따로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회차를 보면 행정법이 더 길어요. 예? 왜 그런 의무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감정평가서 징계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징계가 나왔죠. 감정평가서 징계가 원래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100% 시험에 나와요. 감정평가서 징계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법 제39조에 보면 39조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관은 감정평가서가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징계 종류는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견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왔던 경우에는 업무 정지였죠. 그럼 장관이 어떠한 감정평가사가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감정평가법 39조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또는 해당되지만 그 징계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불복을 할 것인가? 불복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과목에 있었던 세 과목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면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아니면 위법하게 징계를 받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불복과 관련된 것들 또는 세법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부수적인 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행정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행정법에 대한 기초 개념이 없으면 개별법에 관한 3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무슨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3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절차법도 공부를 하고 국가배상법도 공부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한 우리가 배우는 이 3법과 관련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법들 아니면 그 3법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행위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불복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행정법에서 공부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행정법을 공부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면 행정법이 있고 개별법은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인 세 과목이죠. 개별법을 하기 전에 행정법을 하는데 과연 어느 걸 먼저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행정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행정법을 공부를 하시면 개별법에서 공부하실 때 공부의 분량이 30%는 줄어들어요. 개별법을 먼저 공부하시면 절대 개별법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은 기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나왔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배웠어요. 근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떻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반드시 행정법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법과 개별법의 어떤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행정법을 60 내지 70%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개별법을 30%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시험 문제 만약에 반반씩 나온다고 해봅시다. 행정법에서 반 나오고 개별법에서 반 나온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50%만 공부하면 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 개별법에서 나오는 50%를 맞추기가 쉬워요. 쉽단 말이죠. 행정법에서 나오는 50%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럼 점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행정법에서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똑같이 50점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점수 차이는 행정법에서 나와요. 그럼 당당은 행정법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특히 왜 이렇게 선생님 전 점수가 낮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제 최근에 법규에 대해서 카카오톡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 오래 공부했는데요 하면서 질문을 하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오래 공부하셨는데 대부분 다 스터디만 해요. 오래오래 하셨는데 기초 개념이 없어요.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을 해드려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질문은 어려운데 개념이 다 틀렸어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아는데 법규명령이 뭔지 행정규칙이 뭔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 개념.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약간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다른 거 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계속 스터디 문제만 풀어보셨던 분들은 약간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못 써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한다는 건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형적인 스터디 문제만 계속 풀어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뭐 스터디 문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형적인 문제만 풀어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최신 판례도 나오고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초 개념, 기본 개념을 튼튼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행정법에서. 개별법은 사실은 법리가 없어요. 개별법은 사실은 전 굉장히 짧게 합니다. 개별법 굉장히 짧게. 법리가 없어요. 그 안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외울 것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몇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 너무 개별법을 열심히 하시면 희한한 게 다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별의별 것이. 그렇죠. 그러면은 수업 분량만 늘어나요. 수업 분량만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옥석을 가려가지고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규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스터디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적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가 부족한 거예요. 저 선생님 다 외웠는데요. 외워보시라. 판례는 부정합니다. 학설은 무슨 설이 있고 판례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외워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줘요? 교수님들이 채점하시는데 점수를 줄 만한 소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판례가 부정합니다. 판례가 긍정합니다. 이건 논술형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OX 객관식 문제이지. 중요한 것은 판례가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긍정하는지,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암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점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은 잘 쓰고 잘 외웠다고 생각해요. 학설은 무슨 설, 판례는 무슨 설. 그거는 절대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공부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자기가 잘 아는 테마의 판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례 문구를 본인이 외우고 있는지. 그걸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암기가 부족하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열심히 성실성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브노트 물어보시는데 서브노트 필요 없습니다. 서브노트 필요 없고요. 서브노트 작성할 시간에 책 있죠? 책에다가 본인이 쓰고 암기할 것만 형광펜 그으셔가지고 그것만 외우세요. 서브노트를 뭐하러 만듭니까? 아시겠죠? 만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수업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서브노트 만들지 마시고 본인이 딱 쓸 부분만 책에다가 표시해주고 그것만 외우세요. 그게 서브노트잖아요. 그렇죠? 예. 서브노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저는 전 네 번째가 이제 퀄인데요. 저는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정사.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고 기본 강의만 진행을 합니다. 원래 기본 강의는 제가 3개입니다. 행정법 기본 강의하고 지금 현재는 5월 16일 날 개강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행정법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15회고요. 그 다음에 개별법은 7월에 10회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사례는 9월에 9회로 진행합니다. 저는 회차가 굉장히 짧아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긴다고 짧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안에서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은 제가 원래는 행정법 기본 강의는 행정고시용 교재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개별법은 제 개별법 교재가 있고 기출사례는 기출사례 교재가 제가 따로 있습니다. 기출사례. 근데 원래 제가 간평 행정법책을 썼어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간평 행정법책이 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만을 위한 행정법책이 이제 아주 얇게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5급 공채책으로 해서 페이지가 좀 두꺼웠는데 약 400페이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250페이지 안쪽입니다. 제 책은 저는 두꺼운 책을 싫어해요. 그래서 250페이지 안쪽의 책으로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장전 강의를 들으실지 아니면 원래 신규 강의를 들으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원래 신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규 새 책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기본서 시리즈가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들으실 분들은 기본 강의를 그렇게 들으시고 스터디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강의 준비인데요. 특별히 강의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미리 보실 거 없습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꼭 하시고 싶으시면 프라임 법학원에 가시면은 그 기본 개념 특강, 제가 작년에 진행한 기본 개념 특강이 있습니다. 그 기본 개념 특강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혹시라도 들으시면 책만 들고 그 다음에 보상 법전하고 법전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따로 특별히 뭔가를 들으시거나 다른 데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다른 걸 계속 들으시면 혼란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베니스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베니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비가 이렇게 오늘처럼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곤돌라 있죠. 배 타는 이렇게 젓는 곤돌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타면서 막 뭐라고 해요. 아, 이탈리아는 햇빛이 장렬해야 되는데 이거 비가 오고 왜 이러냐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타셨어요. 근데 어느 아주머니께서 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 좋다. 내가 언제 베니스의 비를 맞아보겠냐 라고 하시면서 그 배를 타셨어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면 베니스의 날씨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이기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